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까지 공개하며 응징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 정권의 종말이란 극단적 수위의 표현으로 맞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이고 지난해 10월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군 내부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계엄을 상상 못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변수가 존재해야 돼요. 전시도 북한 변수죠. 사변도 북한 변수죠. 국가 비상사태도 역시 북한의 도발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를 상당히 고려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막 좋아할 일인가 싶긴 했는데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결국 상부 지시에 따라 11월 중순 다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행됐다고 합니다. 이미 북한이 한번 발견했기 때문에 또 들어갈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반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감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 한 대면 사실 선방한 겁니다. 계엄 터지고 나서 외환, 그 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상한 생각이 됐고 이게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게 자괴감이 들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다른 군 내부자 B씨의 진술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지난해 10월의 무인기도 우리가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이 우리 무인기라며 공개했던 비행 경로. 이 경로는 우리가 보냈던 무인기의 경로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SBAT 기종.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와 엔진 연료관이나 착륙 장치 등이 같습니다. 엔진과 그다음에 연료 탱크 사이에 들어간 관의 빨간색 관이라든가 요게 있는 연료 그 모양, 그냥 프로펠러 모양, 그다음에 요거 배기구의 모양 등이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육군의 시범사업 보고서를 보면 구름 낀 날에 2km 상공에서 날아도 소리가 들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을 당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발코니로 나간 사람들은 머리 바로 위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러시아 언론에 말했습니다. A씨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한 번에 3-4대가 갔으며 평양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놓은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고.